삼각함수 한다고 해놓고 삼각함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고요. 어제 일반각 이야기하고 호도법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특별한 말 없으면 각도를 나타내는 건 다 호도법으로 나타낼 거고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아무튼 110쪽에 보시면 삼각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도 초반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삼각비 그러면 어떤 도형이 떠오른다고? 직각삼각형이 떠오른다고, 그지? 그래서 삼각비라는 것 자체는 직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삼각형이 떠오르는 게 맞아요, 그죠? 네,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삼각함수라고 나오죠. 이제 우리 오늘 하게 될 건 드디어 삼각함수라고 하는 건데, 요 녀석은 이름이 삼각이지만 떠올라야 하는 도형은 삼각형이 아니고 원입니다. 원이 떠올라야 돼요. 삼각함수는 원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X축, Y축, 중심이 원점인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지름을 R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생긴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할 거고, 원의 중심에서 요 원 위에 있는 점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서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요 점의 좌표 x, y 저거를 이제 한번 표현해 보자라는 건데, 여기서 요 x, y에서 x축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직각삼각형 눈에 들어오죠. 요 직각삼각형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 삼각형만 뜯어가지고 다시 와서 보면 빗변의 길이가 뭐란 소리야? R이란 소리죠. 이 원 입장에서 보면 반지름의 길이, 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니까. 그리고 요 각의 크기가 지금 세타라고 한 거예요. 밑에 변의 길이 얼마예요? X입니다. 그죠? 이 점 좌표를 X, Y라고 하는 이유는 0,0에서 X만큼 Y만큼 이동해서 있는 점이니까. 그래서 X, Y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변의 길이 자체가 X예요. 그리고 요 변의 길이는 똑같이 Y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삼각비 하듯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생각해 보면 사인 세타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R분의 Y 이렇게 생겼고요.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R분의 X 이렇게 하고요.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X분의 Y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책에서 뭐라고 했다?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했다. XY는 음수에 상관없는 거예요, 좌표니까. 그렇죠. 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아무튼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거는 삼각비 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냥 변의 길이가 아니라 반지름이랑 좌표로 바뀌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지금 방금 앞에서 질문한 것처럼 여기 지금 X하고 Y는 제가 일부러 1사분면에다 점을 찍어서 이야기했는데 원 위에 있는 점은 꼭 1사분면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잖아. 여기에 있는 점도 우리는 X, Y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얘는 시초선이랑 이루는 각의 크기가 요만큼이잖아요. 그죠? 요 각이 세타가 될 건데, 그럼 이것도 요 점에 해당하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도 당연히 요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관건은 이거지. 이 점은 2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세타라는 게 일단 90도를 넘어가고요. 즉 2분의 파이를 넘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 B에 나오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에 있는 이 중심각은 항상 90도보다 작은 거였다고. 삼각형이었어야 하니까. 근데 이젠 원이기 때문에 이 세타 꼭 얘가 아니라 2분의 파이보다 더 큰 각 와도 상관없다는 이야기고, 대신에 그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이 세타가 2사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치면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양수일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면 사인 세타라는 건 R은 항상 반지름의 길이니까 양수인데 분자에 누가 있어요? Y좌표가 있어요. 2사분면에 해당하는 각도라면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의 값을 가질 텐데 이게 문제인 거지. 분모는 반지름의 길이니까 양수인데 분자는 X좌표가 와야 되거든요. 길이가 아니야. 좌표가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2사분면에 해당하는 각도라면 이 녀석의 값은 음의 값이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삼각 B 할 때는
맨날 요 각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항상 양의 값을 가지지만 삼각함수라는 건 이렇게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세한 거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아무튼 요 모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거, 기억하기 편한 거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이 r을 좌변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 이제 y는 r sin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여기서도 r을 요리로 보낼 거거든요. 그럼 x가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x, y라는 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냐면 x를 r 코사인 세타, x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죠? y를 r 사인 세타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 x, y라는 점을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인데 이게 사실은 삼각함수의 핵심이에요.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인데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다시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평면 좌표에서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은 원점에서부터 얼마큼 이동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요렇게 표현하겠다는 건 뭐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r이 그죠? 반지름이니까. 그리고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가지고 우리 뭘 생각한다고? x축의 양의 방향, 즉 시초선이랑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겠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x축, y축에 요 점의 좌표를 1,√3 이렇게 생겼다고 봐요. 얘를 1,√3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0,0에서 1 루트 3만큼 평행이동하면 있는 점이니까 1,√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얘를 이렇게 할 거라고. 요 길이 찾으면 얼마예요? 여기가 1이고 여기 루트 3이니까 요 거리 2죠. 요 각도는 우리가 아는 각도잖아요. 3분의 파이. 그지? 그러니까 이 점을 설명할 때 야, 원점에서 2만큼 떨어져 있는데 x축 양의 방향에서 60도만큼 돌리면 그 녀석이 있을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야. 평면에 있는 어떤 점도 다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요 점을 설명하는 게 삼각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나타내 보면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다? x 좌표는 r 코사인 세타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당연히 이 값이 얼마인지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죠? 3분의 파이 몇 도? 60도, 60도.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야. 그죠? 실제로 계산해보면 1이 되는 거잖아요. 또 2 사인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더라라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 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건 이거지. 우리가 맨날 삼각 B 할 때는 순서가 맨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순서대로 맨날 배우잖아요. 근데 좌표는 x좌표가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에요. x좌표가 코사인이야, y좌표가 사인이야. 순서가 좀 다르다고요.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탄젠트는 뭐 방법 없어요. 그냥 x분의 y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얘가 나타내는 건 기울기겠죠? 이건 우리 직선 할 때도 하는 거예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그죠? 원점에서 여기까지 선 그었을 때 요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 이거 가지고 이제 책에 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x좌표가 r 코사인 세타 y 여기도 하나 할까요? 요 r을 쓰기 귀찮아가지고 단위 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냐면 그냥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단위 원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의 단위라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다고 보면 요 점의 좌표 똑같이 x, y라고 할 거야.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거야. x좌표 뭐가 돼야 돼요? 원래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여야 되는데 r이 1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반지름을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죠? 어차피 각도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거고요. 뒤에 계속 나올 이야기인데 그려놓은 김에 미리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어제 일반각 이야기하면서 했어요. 한 바퀴를 돌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한 바퀴를 돌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요 점 입장에서 보면 시초선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한 바퀴를 돌아오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죠. 코사인 0이 얼마일 것 같아요? 코사인 0이 얼마였다? 우리 어제 삼각비 표에서 30도, 45도, 60도 하고 나서 0도, 90도도 제가 외우라고 한꺼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코사인 0 얼마였냐면 1이었다고요. 코사인 0이 나타내는 게 뭐다?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인데 중심각의 크기가 0일 때 그 점의 x좌표가 코사인 0이라고요. 그 지금 요 점이라 그런 얘기야. 그죠? 사인 0은 얼마였다고요? 0이었어요. 요 점의 y좌표 0이잖아. 그죠? 중심각의 크기를 보고 좌표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하고요. 어제 하나 더 외우라고 했던 건 90도야.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얼마예요? 0.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면 코사인 2분의 파이 중심각의 크기가 90도래. 90도. 그러니까 어느 점 이야기하는 거야? 요 점 이야기하는 거 요 점. 그지? x좌표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y좌표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0은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었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었다고요. 오케이? 그럼 중간중간에 있는 30도, 45도, 60도도 다 여기 있는 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x좌표, y좌표. 이해됐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하나 더. 한 바퀴를 돌면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며. 코사인 2파이는 얼마일 거다? 코사인 2파이는 얼마다? 코사인이 무슨 좌표? x좌표, y좌표야? x좌표야. 하고 있죠? 코사인 x좌표야. 2파이는 몇 도? 360도. 2파이. 360도. 한 바퀴 돌아 다시 자기 자리로 왔다고. 그러니까 2파이가 나타낸 점 어디예요? 다시 여기예요. 코사인 2파이 얼마다? 1이다 그 얘기라고. 그죠? 사인 파이는 얼마일 것 같아요? 사인 파이는 파이에 해당하는 각 찾아야죠. 몇 도? 180도. 무슨 좌표? y좌표. 180도 돌려서 y좌표. 0. 마이너스 그러면 0이잖아요. 0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죠? 조금 어려운 거 하나 더 할까요? 아마 내일쯤 할 건데 그냥 미리 맛보기로. 사인 3분의 5파이. 사인 3분의 5파이. 너무 어려운가? 아니 해야지. 해야 돼. 생각해봐. 사인 3분의 5파이. 이 그림 찾는 거야. 3분의 5파이면 대충 어디쯤에 있을지 생각해보는 거지. 요건 90도보다는 크겠죠? 180도보다는 작겠죠? 몇 사분면에 있는 각도냐면 2사분면에 있는 각도예요. 지금 한 말 이해됐어? 180사 파이가 180도. 그러니까 180도보다 크죠? 바꾸자. 6분의 5로 바꾸자. 다시. 요렇게 생겼어요. 사인 6분의 5파이. 그럼 얘는 2분의 파이보다 크죠? 파이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요거 2사분면에 있는 각도죠. 2사분면에 있는 각도지. 오고 있죠? 차근차근 가는 거야. 2사분면에 있는 각도야. 그럼 6분의 5파이가 대충 어디쯤에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야. 여기 2분의 파이인데 6분의 5파이면 이 파이를 6등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지? 그렇게 해서 여기거든요. 요 점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죠? 그 60분법으로 나타내면 150도야. 150도. 여기가 150도라는 건 여기는 30도란 이야기예요. 그럼 요 점에 해당하는 좌표를 직접 구하기 어려우면 어딜 보면 돼? 여길 보면 돼. 요쪽으로 와서 여기 30도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를 생각해 보면 되지. 이 점이랑 요 점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일 거잖아요. 그죠? 요 점의 좌표 뭐겠어요? 30도니까 x좌표는 코사인 30도. 이렇게 생긴 게 요 점의 좌표거든. 코사인 30도 얼마라고요?
2분의 루트 3. 자꾸 3분의가 왜 나와? 2분의 루트 3. y좌표도 2분의 1이지 3분의가 아니고 3분의 1라는 건 없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럼 다시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건 사인 6분의 5파이 요 점에 해당하는 y좌표 얼마란 이야기다? 2분의 1이다 그런 얘기라고요. 요것의 값이 2분의 1이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자세한 건 더 심각한 이야기는 내일 아무튼 할 거니까 요건 맛배기로 잠깐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상악함수라고 하는 건 원 위에 있는 좌표랑 관련이 있다. 코사인 x좌표, 사인 y좌표, 그리고 탄젠트는 그냥 x분의 y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하는 김에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좀 보죠. 방금 한 이야기에 이어서 결국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책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정리한다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각 사분면마다 x좌표랑 y좌표의 부호가 정해져 있죠. 1사분면의 x좌표는 양수, y좌표도 양수. 여기는 x가 음수, y가 양수. 여기는 둘 다 음수일 거고 여기는 x가 양수, y는 음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유추할 수 있다? 원을 그려서 생각해보면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 세타에 해당하는 각도가 1사분면에 해당하는 각도였다면 코사인 세타의 부호는 양수일 거다. 사인 세타의 부호도 양수일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삼각비 할 때는 맨날 0도에서 90도 사이니까 둘 다 양수인 거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타가 나타내는 각도가 우리 아까 6분의 5파이처럼 2사분면에 해당하는 각도였다. 그러면 그때는 x좌표가 음수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의 값이 음의 값이 나올 것이고 사인 세타의 값이 양의 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 정도는 유추할 수 있다고요. 실제로 얼마의 값이 되는지는 좀 이따 보고 그죠? 부호만 생각해보면 얘는요. x좌표, y좌표 둘 다 음의 값을 가질 거니까 코사인 안 되겠다. 아이고. 코사인 세타도 음의 값을 가질 거고 사인 세타도 음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요리로 오면요. 4사분면은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뭐가 양수다? 코사인 세타가 양수다. x좌표가 양수니까. 그죠? 코사인 세타가 양수, 사인 세타가 음수예요. 근데 상악함수라는 건 사인, 코사인만 있는 게 아니라 탄젠트도 있잖아요. 그죠? 탄젠트의 부호도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는 탄젠트 세타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여기서는요. 여기서 탄젠트 세타의 부호는 음수야. 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얘네들이 부호가 다르잖아. 탄젠트도 부호가 다르겠지. 그죠? 여리로 오면 둘 다 음수니까 다시 탄젠트 혼자 양수로 바뀌겠죠? 여기로 오면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탄젠트 세타는 음의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분면마다 어떤 녀석이 양수인지를 표시해 보면 얘는 세타 양수야. 여기는 사인만 양수야. 코사인 음수고 그래서 탄젠트 음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인만. 여기는요. 탄젠트만.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입에 담기 약간 부끄러워서 쓰기만 할 건데 이렇게 외우래요. 부끄럽죠? 이렇게 굳이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사분면에 어떤 녀석이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는 x좌표, y좌표가 코사인이랑 사인이다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미안해. 마지막 하나 나와 있는 건 상악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상악함수라는 건 방금 말한 것처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잖아요. 걔네 세 개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다는 건데 첫 번째로
일단 다시 아까 있었던 그림 또 다시 그려보면 반지름이 r인 원이야. 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할 거야. 요 크기를 세타라고 할 거야. 그러면 저 x, y 좌표를 r하고 세타 가지고 표현하면 얘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요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고요. 되죠? 근데 이 원의 방정식 생각해 보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었잖아요. 그지? 얘가 x좌표란 이야기잖아.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요. 얘가 y좌표란 이야기거든. 여기다 집어넣을 거라고요. 성립하겠죠? 넣어보면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이 참고로 사인 세타의 제곱은 우리 쓸 때 사인 세타 제곱이라고 쓰지 않아요. 이러면 각도를 제곱해서 사인에 넣으라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쓰지 않고요. 제곱을 여기다가 써요. 사인 제곱의 세타인 거야. 오케이? 얘가 뭐 한 거다? 사인 세타 전체를 제곱하는 거다.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다 제곱을 쓰시면 각도를 제곱해서 넣으라는 거야. 사인 30도 전체를 제곱하고 싶으면 사인 제곱 30도라고 쓰셔야 돼요. 사인 30도의 제곱 그러면 이건 사인 900도를 찾으라는 이야기라고. 이해되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좌표를 대입해 보면 요거는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고요. 여기 있는 건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생겼고요. 요게 r 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지. 그죠? 그럼 r 제곱이 다 약분 되겠네. 결론으로 누가 남아요? 그죠? 1. 약분하면 1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뒤에 오는 각도예요. 각도가 둘이 똑같은 녀석이어야 돼. 그죠? 각도 두 개가 똑같은 녀석이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의 값을 갖더라. 세타에 누가 오든 상관없이. 각도가 뭐가 됐든. 이해하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나오는 건 사실은 이건 삼각 비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탄젠트 얘네 셋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탄젠트 세타라는 게 어차피 x분의 y인데 이거를 다 그죠? r분의 x랑 r분의 y다 이렇게 써버리면 이 r분의 x가 뭐였다고? 코사인 세타였다고요. r분의 y가 뭐였다고요? 사인 세타였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면서 요거 하나랑 요렇게 두 개가 써 있고요. 저거 두 개는 기본이야. 나중에 문제 보면 나오겠지만 막 되게 삼각함수 여러 개 막 떡져 있는 이만한 식 있어요. 간단히 하시오. 그럼 이거랑 두 개밖에 우리는 쓸 게 없어요. 간단히 할 방법은 요거 찾아가지고 1로 바꾸는 거밖에 할 게 없고요. 혹시 탄젠트가 눈에 들어오면 이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시면 돼요. 탄젠트가 있으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고 그 다음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찾아서 1로 바꾸는 거.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요거 같은 경우엔 거꾸로 1 자리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넣으면 뭔가 막 식이 또 약간 다르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튼 쓸 수 있는 툴은 요거 두 가지밖에 없다. 기억하시면 되고 혹시 이런 것도 소개되어 있는 책이 있을까 봐 이야기를 하자면 요거 두 개 섞은 것도 있긴 있어요. 얘네 두 개 섞으면 뭐냐면 요 식에서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눌 거야. 그럼 요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왜 또 0이야? 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뭐였다? 탄젠트의 제곱이 되겠죠.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그지? 그래서 얘를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다. 요렇게까지 해서 하나 더 정리되어 있는 책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요거 두 개를 섞은 것에 불과한 거야. 그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문제에서 탄젠트가 눈에 들어오면 그냥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꾸시면 대부분 해결이 돼요. 그래서 뭐 본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 나중에
미적분 하실 분들은 자주 나오긴 할 거거든요. 그건 거기 가서. 나중에 떨어질 불은 거기 가서 걱정하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두 개만 잘 기억하고 있자고요. 책으로 가봅시다. 책으로는 111쪽에 보시면 111쪽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박스 안에 있는 거 빨리 보시면 삼각함수의 뜻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점의 좌표 p, q고요. 동경 나타내는 일반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일반 각이라는 건 어제도 했지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일반 각이라고 한 거예요. 그때 그 점의 좌표 x, y라고 해보면 사인 세타가 r분의 y,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r은 반지름이야. x랑 y는 좌표예요.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가서 113쪽 삼각함수 값의 부호라고 되어 있어요. 뭐 그림도 그려져 있고 표도 그려져 있고 얼싸안고도 있고 있는데 얼싸안고 옆에 좀 더 부끄러운 것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구차하게 외울 정도로 어려운 내용 아니고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라는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부호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걔네들의 부호를 알면 탄젠트의 부호도 자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외우기 편하라고 말은 있지만 알아서 외울 수 있고요. 마지막 115쪽에 보시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1번, 2번 두 개 다 써있죠.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고요. 혹시 모르니까 옆에다 이거 하나 써두실래요? 1번, 2번 사이 옆에 자리가 있죠. 요거 두 개 섞으면 얘 나오거든요.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코사인 제곱 분의 1이다. 어려운 거 아니지만 혹시 딴 데 가서 눈에 띌까 봐. 문제 몇 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 건 259번. 259번. 뭐라고요? 257번. 이건 뭐 알아서 하면 안 돼? 257번은 볼까요? 얘는 줄 몰랐어. 삼각비잖아. 257번. 탄젠트 15도 한번 구해보래요. 이건 중학교 때 하던 거죠. 중학교 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15도가 거기 있는 건 눈치를 어떻게 채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30도인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5도거든요. 여기도 15도죠. 우리 왜 내각의 합 두 개 더하면 외각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15도면 여기도 15도고 그 말은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란 이야기고 그 말은 얘랑 얘랑 길이가 같다는 이야기겠지. 이해되죠? 지금 257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30도짜리니까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고 요 빗변의 길이랑 요쪽의 길이가 같으니까 결국 탄젠트의 15도라고 하는 건 2 더하기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뭐 유리화 하시면 2 빼기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삼각 B 때문에 나와 있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 볼 일이 없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쪽 있죠? 그래서 그냥 15도라고 하는 각도는 우리가 자주 만날 각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뭐 외우실 필요 없고요. 혹시 이렇게 나오면 삼각형으로 구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259번 갑니다. 사인 405도 코사인 405도 덥지? 안 더워? 안 덥니? 나만 덥니? 나만 일하고 있구나. 오죠. 저기 히터 좀 꺼주면 안 될까? 고맙습니다. 빨간 거. 네. 사인 405도 찾으래. 근데 뒤에 오는 각도 보면 405도죠. 405도는 360도보다도 큰 거잖아. 한 바퀴를 다 돌아갔단 말이지. 한 바퀴를 다 돌았으니까 여기서 360도를 빼도
값은 똑같겠죠. 어차피 좌표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지? 원 위에 있는 좌표 이야기 원이야. 원 위에 있는 좌표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405도를 돌리면 360도를 지나서 45도를 더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겨먹은 동경이 405도라고요. 그죠? 사인 405도는 여기서 360도를 뺀 45도에 해당하는 삼각함수 값이랑 같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한 바퀴를 돌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거니까. 그래서 결국 물어본 건 사인 405도지만 우리는 사인 45도를 찾으시면 되겠다고요. 사인 45도 얼마라고요? 사인 45도 얼마라고요? 내가 세 번째 물어보는 거야. 나 어제도 너한테 두 번 물어봤어. 똑같은 거. 2분의 루트 2 이렇게 생겼다고요.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이나 2분의 루트 2나 같은 거지. 유리고 하는 거잖아. 정신 차려! 됐죠? 코사인 45도 찾으란 이야기예요. 탄젠트 45도 찾으란 이야기예요. 되죠?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유제 보시면 855도 되어 있는데 몇 바퀴 돌려야 되는지는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네. 855도 같은 거는 90도 넘잖아요. 그럼요. 넘죠. 또 넘는 걸 빼서 계산해야 돼요. 90도가 아니라 일단 360도씩 빼야죠. 뺀 다음에 360도 아까 몇 도였다고? 800. 855도였으니까 135도 나오죠. 자, 855도니까 360도가 두 개 들어 있어요. 720도를 뺄 거야. 그러면 사인 135도죠. 이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각도잖아요. 135도. 이거 어디 있어? 몇 사분면? 2사분면. 그러니까 135도에 해당하는 점을 찾아보면 여기 있다고요. 요만큼이 135도잖아. 그럼 135도를 찾을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요? 45도 가지고 찾아야지. 그죠? 요거랑 같은 거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요 점의 좌표 뭔데? 요거 45도짜리 좌표. 사인 45도 얼마라고요? 루트 2분의 1이요. 코사인 45도는 얼마예요? 걔도 루트 2분의 1이죠. 아, 거기서 그 부호만 붙이면 돼요. 그죠? 요 지금 이 대칭성 가지고 푸는 거야. 요 점의 좌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여기로 갈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요 점의 좌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물어본 건 사인 값이니까 양수 얘기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림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261번. 원점과 점 P가 마이너스 3,4래요. 요거 두 개 이어가지고 만든 동경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그것에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의 값 물어봤어요. 자, X축, Y축. 마이너스 3,4면 대충 요쯤 있다고 봅시다. 크게 그릴 수는 없어서 조그맣게 그렸어요. 그리고 원점이랑 점 P를 이어서 이렇게 선분을 하나 만들어 보래요. 그리고 저 선분을 동경으로 하는 각을 세타라고 한대요. 당연히 시초선은 X축 양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요 각의 크기가 지금 세타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찾으세요인데 이거 다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얘는 R분의 Y야. 사인이니까 얘는 R분의 X고요. 이건 X분의 Y거든요. 그럼 R이 얼마인지 알아야죠. R이 얼마예요? 반지름이? 5지 5. 여기 사인 3,4니까 이 길이가 5잖아요. 원 지금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죠? 이렇게 생긴 원 위에 마이너스 3,4라는 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 변의 길이는 5가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될 거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오고들 있죠? 잘 오고 있는 거 맞죠? 이번에 밑에 가서 보시면 263번 이번엔 각도가 나왔죠.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래요. 그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찾아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얘기죠.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얼마니?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얼마니?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얼마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동경을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보시면 되겠죠? X축, Y축에 3분의 파이는 60도야. 대략적인 가게 크기는 알겠죠? 60도라고 하면 느낌이 오죠? 근데 방향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시계로 도는 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죠.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60도만큼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있을 거야. 지금 요 가게 크기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럼 이제 요 점의 좌표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뭐 귀찮으면 반지름의 길이 1 이러시면 돼요. 어차피 비율이니까. 반지름의 길이 1이라고 치고 요 점의 좌표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y좌표, x좌표, x분의 y 이렇게 생겨서 될 거라고요. 요 점의 좌표 뭘 것 같아요? 여기 60도거든요. 반지름을 1이라고 하면 내 맘이야. 반지름 1이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 뭐예요? 반지름을 왜 1이라고 했냐면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사인 세타는 r분의 y인데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생각해보면 그냥 x좌표랑 y좌표 자체가 삼각함수의 값이 돼버리거든요. 더 생각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보자는 거야. 그 상태에서 여기가 60도예요. 헷갈리면 이거 해. 수선 떨어뜨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60도. 빗변의 길이가 1. 요 길이는 2분의 1이겠죠?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겠지. 1대 2대 루트 3은 너무 유명한 삼각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찾았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나오죠. 이 점의 좌표 뭐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생겼다. 그죠? 그럼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이거란 이야기예요. y좌표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요거란 이야기야. 탄젠트는 x좌표 y좌표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죠. 되죠? 그래서 각도가 나와 있을 때 좌표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265쪽) 가볼까요? 265번 가볼까요? 사인이랑 탄젠트 곱해서 양수래요. 근데 탄젠트라는 게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잖아. 사인이랑 코사인분의 사인을 곱했대요. 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곱해서 0보다 크고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곱했더니 0보다 작대요. 그럼 요 위에 있는 식 먼저 보면 탄젠트가 원래 코사인 분의 사인이었기 때문에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이게 0보다 크대. 근데 분자는 제곱했으니까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뭐다? 코사인 세타가 양수란 이야기다. 코사인 세타가 양수라는 건 몇 사분면이라는 이야기야? 1사분면이거나 4사분면이라는 이야기겠죠. x좌표가 양수란 이야기니까. 그지? 밑에 내려와서 보면 탄젠트 세타 또 코사인 분의 사인이야. 거기에 코사인 곱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사인 세타 하나밖에 안 남네요. 그죠? x좌표라고 y좌표라고? y좌표라고? y좌표가 음수라고. x좌표가 양수고 y좌표가 음수라고. 몇 사분면인지 물어보는 거지. 됐죠?
세타가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대요. 그러니까 요거 3, 4분면이다 그런 이야기겠죠? 3, 4분면이라는 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부호가 둘 다 음수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 바람에 탄젠트 세타는 양수가 될 거야. 그지? 지금 여기서 보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절대값 붙었어요. 안에 들어있는 녀석 부호 생각해야죠.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더한 건 음수겠죠? 마이너스 달고 절대값 밖으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괜찮죠? 그 다음은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이랑 같은 거였어요. 무조건 양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녀석도 절대값 코사인인데 코사인은 음의 값을 가지니까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라고. 근데 밖에 마이너스가 마중이 나왔으니까 둘이 퉁쳐서 코사인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요거는 세제곱근인데 아직 지수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3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죠? 사인 더하기 탄젠트를 세제곱하고 3분의 1제곱 하는 건데 이런 애들은 제곱의 루트는 음수가 들어가도 마이너스가 날아가죠. 제곱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거든. 근데 세제곱은 마이너스가 안 없어져요. 세제곱근 안에 음수 들어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지? 다시 말해서 얘는 그냥 장난치려고 있는 거지 부호가 바뀌거나 뭐 그럴 녀석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냥 사인 더하기 탄젠트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 살펴보라고 나온 거니까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코사인 탄젠트가 0도 작다는데 거기서 그 사인이 0도 작다는 게 나와요. 두 번째 줄. 탄젠트가 뭔데? 탄젠트를 보면 뭘로 바꾸라고? 사인분의 사인. 그럼 코사인 약분이 되겠죠. 그지? (269번) 간단히 하여라예요. 간단해 보이는데 더 간단하게 하래요. 1 더하기 코사인 분의 사인 더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사인.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간단히 하시오인데 이 간단히 하시오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식 두 개밖에 없었어요.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꾸는 거, 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1로 바꾸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간단히 하기 위해서 통분부터 할 거고요. 통분해보면 분모는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합차로 좀 이따 계산하면 되겠죠? 분자는 사인 세타 똑같이 있어요. 1 빼기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모부터 보면 합차니까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분자는 요거 1 빼기 코사인이고 1 더하기 코사인이라 코사인 두 개는 날라가겠죠? 2가 될 거니까 요거 2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야. 그죠? 산수해보면.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찾아서 1로 바꾸는 거라고. 근데 지금 사인 제곱은 눈에 안 들어오죠? 이럴 때 어쩔 거다? 1 자리에다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넣을 거다. 여기다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제곱이 사라지겠죠. 그 누구만 남아요? 사인 제곱만 분모에 남겠죠. 이렇게. 그래서 분모가 사인 세타, 분자가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되죠? 또 있나? 뭐 이렇게 많아? 뭐 계속해. 71번 저기 1 대신에 뭐 나온 거예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게 사실은 설명한다고 제가 1 대신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코사인 제곱 세타 우변으로 넘긴 거잖아요. 그죠?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건 1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를 넘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인 제곱이랑 사실은 똑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271번
세타는 2, 4분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래요. 자, 세타는 2, 4분면의 각인데 사인이라고 나와 있는 게 5분의 3이래. 그럼 이걸 쳐다보고 원래 사인 세타의 정의 뭐였다? R분의 Y였다고요? 사인이니까 Y좌표. R분의 Y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살펴보면 이런 거야. 분모가 5고 Y좌표가 3이래. 그런데 2, 4분면에 있는 각이라며.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점이란 소리인데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이 있대. 그 중에 Y좌표 3 되는 데 있다는 거야. 어디쯤? 여기쯤? 반지름의 길이가 5면서 Y좌표가 3인 점, 요 점에 해당하는 각도가 세타예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사인 세타가 5분의 3 그랬으니까 반지름이 5, Y좌표가 3. X좌표 얼마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4. 3대 4대 5도 피타고라스의 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5, Y좌표가 3이면 요 밑변의 길이가 4니까 요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반지름이 5, X좌표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생겼다. 되죠? 탄젠트 세타 얼마다? X분의 Y이니까 이렇게 생겼다. 그죠? 그래서 요 값 하나 나와 있는 걸로 찾을 수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도 사실은 찾을 수 있어요. 잘 쓰지 않지만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그림으로 찾는 게 정상, 나머지가 비정상이라는 뜻은 아니긴 한데 그림으로 찾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고 쉬운 방법인데 우리 아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에요 그랬잖아요. 그지? 여기다가 사인 세타를 집어넣는 거야. 그렇게 해서 코사인을 찾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5분의 3 집어넣으면 25분의 9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인 거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25분의 16이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뿔마의 5분의 4 이렇게 생겼어요. 그 뿔마 중에 도대체 누구일 거냐는 얘가 알려주는 거지. 2, 4분면에 있는 녀석이라고. 2, 4분면이라는 건 X좌표가 음수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의 값이 음의 값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다. 요렇게도 찾을 수 있어요. 식으로. 그죠? 근데 얘보다는 요거 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73번. 요것도 삼각함수 할 때 항상 나오는 녀석인데 그 곱셈 공식 그죠? 곱셈 공식 수상에서 했던 곱셈 공식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3분의 1이다) 요거 하나 주고서 둘이 곱한 것도 물어봤고 뺀 것도 물어봤고 그래요. 그 참고로 우리 1학년 때 했던 거 생각해 보면 A 더하기 B가 주어지고 A 곱하기 B가 주어져.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지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런 거 구할 수 있죠. 혹은 뭐 A 빼기 B 이런 것도 구하고 뭐 세제곱짜리도 막 구하고 네제곱짜리도 구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혹은 뭐 거꾸로 얘랑 얘 주어진 상태로 이거 찾으라고 하거나 이거 찾으라고 하거나 이런 것도 막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게 누구냐면 A 더하기 A분의 1을 줘. 그리고 나서 A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을 물어봐요. 얘는 A랑 A분의 1을 곱한 게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에서 안 줘도 우린 얘를 풀 수 있다고. 그지? 일반적으로는 이거 두 개가 나와야 얘를 찾을 수 있는데 얘네 둘이 하필 역수관계면 둘이 곱해서 1이니까 요거 한 개만 나와도 얘를 찾을 수 있었다고요. 그럼 다시 와서 보면 삼각함수에선 사인이랑 코사인을 한만 줬어. 곱은 안 줬거든? 곱을 찾으라는 거야 오히려.
그럼 식이 두 개 있어야 원래 찾을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숨겨진 하나가 있다는 거야. 그게 누구겠어요? 이거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얘가 항상 따라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안 줬지만 숨겨져 있는 녀석 요거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요 식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찾을 수 있고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찾았으니까 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뭐 사인 빼기 코사인 이런 거 다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주어진 문제대로 계속 풀어보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3분의 1이니까 이거 통째로 제곱하시면 되겠죠? 완전 제곱해버리면 요거 먼저 쓸게요 그냥. 팔 아파. 이렇게 생겼고요. 얘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제곱해서 9분의 1 둘이 더하면 1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넘어가면 빼기 9분의 8 2로 나눌 거니까 빼기 9분의 4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9분의 4다 이렇게 찾아지겠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물어보는 건 뭐 사인 빼기 코사인 물어봤네요. 사인 빼기 코사인도 똑같지 않겠어요? 얘 물어봤으니까 제곱해버리면 되죠. 사인 제곱 여러분 다 쓰세요. 난 귀찮아서 그냥 쓰는 거고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생겼겠죠. 요거 1이고 요거 마이너스 9분의 4인 거 찾았고 둘이 더하면 9분의 17 되겠죠. 제곱한 게 9분의 17이니까 제곱 치우면 뿔마 3분의 루트 17 이렇게 될 텐데 둘 중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헷갈리잖아요. 둘 중에 뭘까 고민을 해보는데 지금 이 문제에선 둘 중에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랑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나와 있는데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인 코사인 둘이 곱해서 음수인 걸로 봐선 이 세타라는 각도는 2사분면이거나 4사분면에 있는 녀석이었을 거거든요. 만약에 문제에서 야 세타는 2사분면에 있는 각도야 라고 알려줬으면 2사분면이라는 건 y좌표가 양수고 x좌표가 음수란 이야기니까 둘이 뺀 건 양수가 되겠죠. 그죠? 세타가 4사분면이야 라고 알려줬으면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니까 둘이 뺀 건 음수가 되겠죠. 세타의 각도가 어느 사분면에 있는지 알려줬으면 이 값이 나올 텐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답에도 보면 뿔마 이렇게 두 개가 다 써 있죠. 그죠? 세 번째 뭐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이니까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 곱셈 공식이 변형하셔도 되고요. 뭐 이거는 여러분 편한 거 아무거나 골라서 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네요. (2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1이 0이래요. 이것의 두 근이 사인 코사인일 때 a의 값을 구하래요. 지금 방금 푼 거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고? 2분의 a라고. 근과 계수의 관계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고? 1이라고. 숨겨져 있는 식이 누구라고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고요. 그죠? 이거 제곱해가지고 요거 두 개 빼면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a 찾으시면 되죠. 오케이? 이 제곱해보면 요거랑 요거 두 개 들어있는 거잖아. 그지? 네. 그렇게 해서 a의 값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 a도 뭐 양수다 음수다 같아부터 말이 없으니까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미쳤네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인이랑 코사인 곱해서 1이 돼.
1이 될 리가 없어요. 1이 되면 안 됩니다. 왜 1이 되면 안 되는지는 나중에 알 수 있어요. 깜짝 놀랐네요. 해서 여기까지가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이제 삼각함수가 뭔지 약간 맛보기 한 겁니다. 핵심은 뭐였다? 삼각함수 그러면 원이라는 도형이 떠올라야 되고 그 원 위에 있는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삼각함수를 이용하는 건데 사인 세타의 원래 정의는 r분의 y였어요. 코사인 세타의 정의는 r분의 x였고요. 탄젠트는 x분의 y고 그래서 요거 식을 약간 변형하면 x좌표가 r 코사인 세타, x좌표가 코사인, y좌표가 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그죠? 그거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요거 가지고 이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익숙해져야겠죠.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고 좌표 주어져 있을 때 그걸로 삼각함수의 값 찾는 거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제가 예제들은 거의 다 풀었으니까 예제 밑에 있던 유제 258번 안 하셔도 되고요. 259번부터 유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본격적인 그래프 그리는 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125페이지에 보시면 꾸불통꾸불통 하는 그림 있죠? 그거 이제 내일 할 거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을 오늘 조금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124쪽 이야기를 할 건데 주기함수라는 말이 있고 밑에 짝함수, 홀함수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자면 2번에 있는 짝함수, 홀함수 이야기를 먼저 좀 할게요. fx라는 녀석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대. f-x랑 fx랑 똑같대. fx가 어떻게 생겨먹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f라는 녀석이 이거를 해서 만족해요 라는 건 그림 그려보면 어떻게 생긴 녀석이다.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의 녀석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fx에다가 무슨 짓을 했길래 f-x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x 대신에 -x가 들어간 거죠. 원래 x가 있어야 될 자리에 -x가 들어갔다고. 그 말은 얘 뭐 했다는 이야기야? fx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는 이야기야. 이해되죠?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때 했던 거야. x 대신에 -x가 들어갔다는 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는 건데 대칭 이동을 했는데 원래 거랑 똑같아요. 그 소리 하고 있다고요. 그죠? 대칭 이동을 한 놈이랑 원래 있던 놈이랑 둘이 똑같아요니까 그 놈 자체가 원래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이다. 그런 소리라고요. fx 자체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이니까 그거 대칭 이동 시켜도 그림 그대로 생겼어. 이런 소리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한다고요. y축 있을 때 이렇게 생긴 건 돌리나 그대로 두나 그림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인데 이것을 일컫는 말로 짝함수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옛날 말로 우함수 이렇게 쓴 책도 있거든요. 이런 표현들도 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전부 다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짝함수라는 건 이제 차수가 짝수인 녀석들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는 아직은 뭐 1차 함수, 2차 함수까지밖에 그림 안 그리지만 수투 하러 가면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될 텐데 거기서 이제 차수들이 짝수만 있다라는 의미로 짝함수라고 이야기해요. 우함수라는 건 이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이고요. 어쨌든 요 식을 보면 이거 네 개가 다 같은 걸 의미하는 거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요거랑 비슷한 녀석으로 누가 있냐면 f-x가 -fx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거든요. 요거는 요 마이너스를 왼쪽에다가 줬다고 보면 -f-x 하고 fx하고 얘네 둘이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y는 fx라는 녀석이 있었고 얘를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바뀌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x 대신에 -x, y 대신에 -y 넣은 거잖아. 뭐 한 거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다. 그지? 원점 대칭 이동한 녀석이랑 원래 거랑 둘이 똑같이 생겼대. 무슨 소리야? 원래 fx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 녀석이야.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생긴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건 지 스스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 녀석이구나 라는 소리고요. 이거 이제 쟤랑 다르게 얘를 홀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기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현이 당연히 제일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라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제대로 된 원리를 알아야 하니까 조금만 더 깊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그 우리 중점 좌표 찾을 때 어떻게 찾죠? 얘네 둘 중점 좌표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해가지고 2분의 1. 더해서 반으로 나누죠. 그게 중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예요. 제가 보면 f의 마이너스 x랑 f의 x랑 둘이 같아요 그 소리거든. 둘 다 y좌표 이야기하는 거겠죠? f 머시기랑 f 머시기랑 같아요니까 y좌표잖아요. y좌표가 같은데 같아지도록 하는 x좌표를 살펴보니까 나는 x에다 뭐 넣을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야. 1 넣을 수도 있고 2 넣을 수도 있고 3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숫자를 넣든 이걸 만족한대요. 미안해. 땡땡거리냐. f-1이랑 f1이 같아요. f-2랑 f2도 같고요. f-3이랑 f3도 같아요. y좌표 같은 점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y좌표가 같아지도록 하는 x좌표 한번 살펴보면 마이너스 1이랑 1 넣어서 같아요. 얘네 둘 넣어서 같아요. 얘네 둘 넣어서도 같아요. x에 뭘 집어넣든 점이 두 개 생길 건데 그 두 점의 y좌표는 같아요. x좌표는 더하면 일정해요. 더하면 일정하다고. 기억해. 더하면 일정한 거야. 더해서 일정하다는 건 더해서 반띵해도 일정하다는 이야기예요. 중점이 존재한다 그런 소리예요. 오케이? 더하면 x가 사라지죠? 합이 일정해. 합이 일정하다는 말은 중점이 존재한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y좌표가 같은 점이 있는데 그 두 점의 중점은 항상 0으로 일정해. 그런 소리라고요. y좌표 두 개 있는데 그 두 점의 중점의 x좌표는 항상 0이야.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 소리라고요. 오케이? 조금 어려워지면 이제 이런 거 되는 거예요. f2-x랑 fx랑 같아요. 이건 무슨 소리라고요? 얘 뭔 얘기겠어요? f랑 같대요. y좌표 같은 점이 두 개 있어. 근데 그 두 점의 x좌표 살펴보니까 하나는 2-x, 하나는 x. x에다 뭘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하지만 얘네 둘은 더하면 항상 2로 일정하죠. 마이너스 x가 x잖아. 얘랑 얘랑 둘이 더하면 항상 2야. 그 말은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항상 1이라고. y좌표가 같은 점 두 개 있는데 그 두 점의 중점 x좌표가 항상 1이더라. 그런 이야기니까 얘는 fx라는 녀석 자체가 x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 녀석이다. 그런 의미라고요. 오케이? 얘는 둘이 더해서 0이니까 x는 0에 대해서 대칭인 거고 얘는 둘이 더해서 2니까 반띵하면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원리로 f1-x랑 f1-x랑 같대요. 뭔 소리라고? 같은 말이라고. 둘이 더하면 2잖아요. 반띵하면 1이잖아요. 중점 x좌표가 1이라고 1로 정해져 있다고. 그지? y좌표 둘이 같은데 중점 x좌표는 1이니까 x는 1이란 직선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인 그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됐죠? 하나 더. 요거. 이거 좌변으로 넘기면 fx랑 f-x랑 더하면 0이래요. 그럼 얘도 봐봐. x좌표 두 개를 더하면 0으로 일정하죠. x좌표의 중점이 존재한다는 거야. x좌표의 중점이 뭐다? 0이다. 근데 f 머시기랑 f 머시기 둘 다 y좌표일 거잖아요. 그죠? y좌표를 둘이 더해도 0으로 일정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 y좌표의 중점도 존재한다 그 얘기라고요. 내가 x에다가 뭐 넣을 거라고 작정하는 순간 점이 두 개가 생길 텐데 그 두 점은 x좌표의 중점도 0이고 y좌표의 중점도 0이야. 그 소리니까 뭐야? 0,0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얘가 원점 대칭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쟤는 대학 가기 싫은 모양인데. 뭐 지인생이니까요. 이거랑 더해서 4야 이렇게 생겼대. 이거 무슨 소리라고요?
F 뭐랑 더해서 4래. 그럼 X좌표 둘이 더하면 2죠. 반띵하면 1이죠. X좌표의 중점이 어디야? 1이야. Y좌표의 중점이 어디야? 2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fx 자체가 1,2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직 우리 그런 그림 많이 못 봤을 텐데 나중에 많이 하게 될 거야. 1,2라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인 그림이더라 라는 소리예요. 이 식의 의미가.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많이 보게 되겠지만 지금 뭘 기억하시면 좋겠냐면 합이 일정하다는 건 중점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X좌표의 합이 일정하다는 건 X좌표 둘이 더해서 일정하다는 건 X좌표의 중점이 있다는 거고 Y좌표의 중점이 존재한다는 건 Y좌표로 더해서 일정하다는 건 Y좌표의 중점이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됐죠? 하나 더. fx 이거 할까요? f 2-x랑 fx랑 같다는 건 무슨 소리였다고요? 이거 무슨 소리라고요? x는 1이란 직선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이다. 중점 x좌표 1이니까. 그지? f 2 더하기 x랑 fx랑 같아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건데 얘는 더하면 x가 사라져요. 더하면 일정하죠. 더해서 일정하다는 건 중점이 있다는 이야기였어. 얘는 더해도 x가 안 사라지죠. 그러니까 중점이 있는 건 아니야. 대신에 빼면 일정하죠. 차이가 일정하다고. 빼면 맨날 2잖아. 무슨 얘기야? x좌표 2 떨어져서 같은 y좌표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y좌표가 같은 점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점의 차이가 2라고. 그죠? 여기만 있겠어? 여기도 2 떨어져서 또 있겠지. 2 떨어져서 또 있다는 이야기예요. F0이랑 F2는 같아. F2랑 F4도 같아. F4랑 F6도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얘처럼 차이가 존재한다는 건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건 주기가 존재한다라고 표현해요. 주기라고 표현하거든요. 똑같은 그림이 반복돼서 나오는 녀석을 주기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0 넣은 거나 2 넣은 거나 같아. 2 넣은 거나 4 넣은 거나 같아. 4 넣은 거 6 넣은 거 같아. 2 떨어져서 계속 같은 그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걸 주기가 2짜리 주기함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 x좌표가 내가 x에다 뭘 넣을 건지 작정하면 점이 여러 개 생겨날 텐데 걔네 둘은 y좌표가 똑같대. x좌표의 차이가 2 떨어져 있다고. 그죠? 차이가 일정하다는 건 주기가 존재한다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합이 일정한 건 중점이 존재하는 거야. 차이가 일정한 건 주기가 존재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오늘 한 거 다시 생각해보면 사인 세타라는 건 y좌표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한 바퀴를 돌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녀석은 이 파이를 돌리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만약에 사인의 값들을 쭉 나열한다고 보면 세타를 조금씩 키워가면서 사인 좌표들을 막 적어봤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파이를 돌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녀석은 이 파이를 기준으로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될 거라고요. 한 바퀴를 도는 게 이 파이니까. y좌표는 0에서 1 됐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0 되죠. 다시 1 됐다 0 됐다 마이너스 1 됐다 0 된다고요. 이거 계속 도는 거잖아요. 그죠? 동경을 계속 키우면 사인의 값은 반복될 거라고요. 이 파이를 주기로. 이해되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요거 나와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24페이지에 보시면 주기함수라는 말, 짝함수랑 홀함수라는 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억하셔야 될 건 차이가 일정하면 주기가 존재하는 거야. 합이 일정하면 중점이 존재하는 거야. 그 중점이 x좌표만 있으면 좌우로 대칭인 거겠지만 중점이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으면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일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됐죠? 내일 아마 또 이야기 하겠죠. 아무튼 내일 오른쪽에 있는 이런 무섭게 생겨먹은 그래프 이야기를 좀 할 거다입니다.